언제나 뜨거운 호남을 만나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호남인 유재광입니다. MBC 드라마 수사반장과 전원일기, 그야말로 한국 TV 드라마 역사의 전설로 남은 작품들인데요. 오늘 호남이는 드라마 얘기 해보겠습니다. 국민 드라마 수사반장과 전원일기를 탄생시킨 오늘의 주인공,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감독님 어서 오십시오. 아유, 안녕하십니까. 올해 82살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어휴, 글쎄 말입니다. 네. 수원을 넘기 시작하면요. 카운트다운이거든요. 근데 카운트다운은 당연히 하지 말고 그 숫자 셈을 하지 말고 나이는 숫자가 아니고 글자다. 제가 오프닝에 수사반장이랑 전원일기 언급했는데 수사반장 하면 그 빠라바람 하는 그 테마송 있잖아요. 그거를 뭐 만드시는데 역할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영동 입구에 네. 사진관이 있어요. 아주 큰 사진관인데 거기 주인 되는 분이 그렇게 음악 작곡도 하시고 뭐 유명하다고 그래서 소개를 받고 찾아뵈서 네. 수사반장을 하고 있는데 그 테마 뮤직을 좀 부탁하고 싶은데 어떠시냐 그랬더니 좋죠. 그래서 아이고 그럼 좀 부탁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 수사물이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미국 영화 보면 미션 임파서블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 곡이 아주 특이해요. 따다다닥 이게 템포가 네네. 있고 그래서 그 연상이 좀 느껴진다 말하면 그런 템포라든가 그런 느낌에서 연주하는 수사반장 테마 뮤직 그랬더니 알겠다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작곡해서 악단 녹음까지 해가지고 네. 가져오셨는데 들어보니까 너무 미션 임파서블에 유사해 말하면 어느 제3자가 들어도 그 미국 영화에서 나온 그거네 다시 한번 제작을 하겠다고 해서 또 했죠. 그때 두 번째 성공했어요. 그게 이제 지금 보던 그 내용인데 그 미션 임파서블 같은 그런 특성의 템포감도 있지만은 구성이나 이런 게 아주 잘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게 한 번 잘 되면요 네. 명곡처럼 돼요. 전원일기는 수사반장과 좀 반대되는 네. 그런 분위기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구상하는 분위기는 이렇게 그야말로 전원, 논, 밭, 산, 뭐 나무, 네. 어떤 뭐 채소라든가 이런 속에서 들을 수 있는 그리고 그게 이제 사계절이고 그 농사를 짓는 부락이라는 게 이제 사계절 돌아가면서 일하는 네. 늘 익숙한 어떤 분위기면서 시골스럽기도 하지만 또 그것이 뭔가 그 정서적으로 와닿는 거면 좋겠다. 네. 그런 자연 풍경화 같은 그렇게 설명했더니 그 받으신 분이 이제 우리 MBC 악단 정소봉 씨라는 분인데 네. 이 악단장이 첫 번에 오케이가 됐어요. 그 작곡을 했는데 제가 그 기대하고 싶은 그 분위기가 그대로 살아가지고 그래서 그림을 농촌 풍경을 어떻게 깔아도 음악이 주는 그 정서가 그 한치도 변함없이 지금까지 네. 사람들 귀에 익숙해요. 그리고 저는 수사반장이나 전원일기를 어디서 이제 방송 타는 것 때문에 그 주제곡을 깔아요. 그럼 네. 금방 이렇게 가요. 이렇게 몸이. 말하면 그때 그 계속 가졌던 어떤 분신처럼 네. 누구야 하는 것 같은 영화 살인의 추억에서도 그 네. 수사반장 그걸 깔더라고요. 네. 이제 그런 객관적으로도 그 영화 하시는 분들이 수사반장하고 타이틀백 뮤직 네. 그런 게 괜찮으니까 이렇게 쓰신 것 같아요. 나도 보면서 좀 신통하게 생각이 되더라고. 몇십 년 후인데 저기 또 영화의 한 장면으로 들어가는구나. 그런 시스토리가 되어 있습니다. 예. 서울대 불문과를 나오셨는데 그럼 보통 공부를 더 해서 교수가 되거나 아니면 글을 쓰거나 하는데 어떻게 드라마 감독이 되셨나요? 근데 80년대는 아시다시피 우리 사회가 굉장히 그 역사적으로 어려운 굴곡의 시대였단 말이죠. 네. 불문과 전공해가지고 이제 졸업을 했는데 네. 누구나 이제 깨닫지만은 그 시대에는 취직이 어려울 때고 그나마 사회적으로 제일 알아주는 인문계 취직이 언론기관이에요. 신문, 네. 방송. MBC 이제 네. 시험 응시하는데 동국대학 교정에서 보는데 네. 그때 5천 명이 왔다 응모했대요. 그래요. 몇 명 뽑는데요? 그게 이제 분야별로 뽑았어요. PD, 네. 보도 기자, 또는 기술, 네. 또 아나운서, 또는 이제
스텝 파트, 네. 기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분야는 많았죠. 그런데 100수명이 되긴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 MBC가 그때 개국초였어요, 개국. 그러니까 한꺼번에 일기생이라는 테마로 광고를 했거든요. 거기밖에 시험 칠 데 없는 게 영어, 상식, 논문 기본이거든. 예, 예. 전문적이 없단 말이에요. 이문계통이니까. 면접, 네. 이제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서 면접을 보잖아요. 네. 면접 볼 때 보니까 당신은 드라마를 하고 싶다고 그랬네요. 그래서 드라마에 무슨 경험이 있냐. 그래서 없습니다. 근데 왜 드라마에서? 네. 드라마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런데 한편 저도 드라마가 뭔라고 설명을 못하긴 하지만 사람들의 이야기일 텐데 이야기 그러면 그 이야기라는 게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들이 듣기에 뭔가 재미가 있든 뭐 도움이 되든 아니면 흥미가 있든 뭔가 끄는 게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 그런 것 좀 좋아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만드는데 저로서는 오히려 가까운 느낌이 든다. 다른 분야는 거리감 있고 네. 또 전문성이 다르고 그래서 희망합니다. 그랬더니 합격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드라마 파트 들어가서 네. 수습 기간을 보내게 됐죠.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이현원 감독님의 인생 키워드를 통해서 삶을 좀 돌아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수사반장을 꼽아주셨네요. 예. 수사반장을 물어보시는 만큼 저는 서반장만 물어보면 열이 납니다. 왜요? 그만큼 열중했던 것 같아요. 우리 식의 수사반장 말하면 내가 생각하는 수사반장은 어떻게 할 것인가. 옛날에 어릴 때 이제 영화를 보면 권총 들고 손들어 뭐 이렇게 멋을 부린다든가 행위나 이런 게 이제 만든 거란 말이에요. 실화라기보다는 네. 겸손하게 우리 현실 속에 우리 환경 속에서 소재 그리고 거기에 범죄에 대한 이야기를 수사 사례를 가지고 드라마타이저 해보겠다. 그렇게 해서 수사반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저 혼자 노력 많이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형사들한테 부탁해서 유치장 좀 넣어달라. 그래서 문 열고 들어가서 이렇게 들여다볼 때는 뭐 그냥 거지도 있고 뭐 술 취한 사람도 있고 그러거든요. 같이 있는 사람들이 내가 구분이 안 가요. 나도 저렇게 앉아 있을 수 있다. 네. 형편이 어려우면 다 그런 거다. 같은 사회에서 같은 견문으로 사는 건데 그들의 얘기를 하겠다라고 생각하니 네. 그냥 저 사람들이 말해줄 리도 없고 설명할 줄도 모르지만 나는 찾아서 해석을 해야 되고 느낌을 가져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렇게 현장을 직접 경험해보면 짧든 길든 뭐 고생이든 아니든 전혀 달라요, 맞아. 느낌이. 근데 거기에 이제 그 자기 내가 하고 싶은 소재의 방향 같은 게 많이 찾아져요. 그 전에도 수사물이 없었던 건 아닌데 좀 뭐랄까 과장되고 신파적이었는데 그런 걸 빼고 그냥 담백하게 사람들 사는 얘기, 우리 주변 얘기 사실적으로 해보자. 그렇게 해서 수사반장을 시작하신 거네요. 예, 그러니까 가짜 사건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있을 수 있고 그런 신문 방송에 매일 뉴스로 나오는 것들이에요. 실제는 최불암 씨가 나와서 형사들이 왔다 갔다 해도 제때 밥 못 먹고 고생 많이 하는 거고 또 뭐 그 사건 내용에 따라서는 우리 사회 저변의 추태들이 이것저것 다 섞여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리얼리즘이 자연스럽게 네. 소재를 정리하고 그 테마를 엮어 나가는 데는 히스토리가 자연히 그런 차원에서 만들어지게 돼요. 안 그렇게 되면 내가 생각해도 가짜건데. 경찰들도 좋아하던가요, 자기네? 그러니까 경찰들은 MBC여서 수사반장하고 나가니까 거기서 음악부터 나오면 신나는 게 자기들 얘기다 이거지. 아,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저거 소매치기 저거 보면 본받는다 이거지. 아, 그런 거에 모방범죄 같은 거요. 예방에 문제가 생긴다. 반대쪽은 뭐 어때? 그게 문제가 아니라 경찰 얘기인데 거기에 경찰이 위법한 게 아니라 민중을 위한 그 네. 히스토리 아니냐 다들 그러고 애쓰고 뭐 인천 경찰서장은 이제 내가 가니까 부탁을 해요. 서반장 그 멤버들이 형사들이 신사적으로 다루는 그러니까 민주 경찰 뭐 이제 이런 거 하는데 그것 때문에 말이죠. 뭐 수사반장에서 보면 최불암이가 뭐 아주 이렇게 하던데 이게 막 이렇게 함부로 하는 거요. 뭐 이제 술주정 그런 거 한다고. 그 못하는 사람들은 또 거기서 그 핑계 대고 그래요. 그러면서 좀 횟수라도 좀 줄여주세요. 농담이 시스러게 서장이. 그러면 그만큼 본다는 얘기고 네. 또 경찰은 그것 때문에 우정적인 생각을 하더라고요. 두 번째
인생 키워드로 전원일기를 꼽아주셨는데 이게 뭐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당시 시대 상황이랑 개인적 경험이랑 내력들이 좀 있었네요. 있었으니까 그게 나왔어요. 그게 없었으면 나도 모르죠. 뭐 멜로드라마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수사문을 다 했으니까 전원일기의 동기부여는 분명히 그 환경, 그 시기에 느껴지는 어떤 감성 같은 게 그런 게 많으면 자연히 그런 거에 대한 경도된 어떤 스트레스 같은 거예요. 그런 것이 고민하고 뭘 만들지 하다 보니까 그걸로 귀착을 했다. 이게 전원일기가 보니까 1980년 10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1088회. 그 전에 최장수 드라마 기록이 수사반장이었는데 전원일기가 이거 깨고 이건 지금도 안 깨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편성해서 개편할 때 그거를 좀 쉬게 하려고 그랬어요. 전원일기를. 이걸 폐지한다는 소문 나면 편성해서 그런 소스가 신문에 이렇게 나가면 항의운동에 나와요. 아니, 너희들 말이야. 상업적이고 많이 버는 것, 그런 거는 막 열심히 하면서 그렇게 국민들만 어쩌고든지 저걸 왜 중단하려고 그러냐. 나쁜 사람들하고 그런 식으로. 전원일기를 그런 식으로 또 아끼니까 다시 리바이벌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근데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 이렇게 오래 20년 넘게 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하셨죠, 솔직히. 물론 못했는데 희한하게도 예언 비슷한 게 뭐냐면요. 농촌 얘기를 해야겠다 해서 농촌 전문가여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살아왔던 환경이 대부분이 70%가 농촌이지 우리나라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나도 이제 고향이 전남 한평 대동면 고산동이에요. 근데 고산동에 유년 시절 전원일기에 녹아 있는 거지. 말하면 내 정서적으로. 어쨌든 동기부여가 고향 동네였다. 그리고 거기에 구성을 할 때 이제 대갓집이 다 이제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가족들이 있고 며느리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집 옆에 노인 할머니도 있고 근데 그게 이제 고산동에 그런 예가 있었어. 우리 어렸을 때 동네에 제삿날 뭐 불 떼주고 물 길러다 주고 뭐 심부름 해주고 굳은 일은 다 맡아서 해요. 그리고 그게 끝나면은 그 이만한 저기에다가 떡이든 뭐든 남은 거 이제 들고 와서 그 아들 외아들 거기 먹이고 그래요. 근데 그때는 누구나 이제 우리 가족이야. 그게 이제 동네에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지. 근데 일용엄니로 김수미 씨라고 제가 호칭하는 것도 좀 조심스러운데 김수미 씨를 처음 캐스팅했을 때가 29살인데 어떻게 20대 여성을 70대 할머니로 그게 이제 백히스토리가 있어요. 뭐냐면 김수미 씨가 그 당시에 1일 연속극을 주인공을 했어요. 타이틀로를 그 전에. 뭐 실패라기보다는 좀 크게 흥행은 크게 저기를 못했어요. 근데 그 이후로 김수미 씨가 배역이 없고 그래서 하겠다고 했는데 자기도 이제 군산에 자기 고향 가니까 그런 할머니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얘기를 자기는 해요. 자기가 경험을 했으니까 나는 고산동에서 경험했고 김수미는 군산 자기 그 동네에서 또 그러니까 어디나 있죠. 그러니까 할머니를 그런 할머니 성격을 잡은 거는 김수미나 저나 어떻게 혼연일치가 된 거야. 그러니까 첫날 첫 회 방송 오는데요. 전화 리액션이 막 왔어요. 근데 그 김수미 되게 재밌더라고요. 김수미 씨는 생각지도 않은 할머니인데 욕쟁이 할머니처럼 뭐 하는데 그 방자하고 뭐 하는 게 재밌는 거야. 그리고 그때는 분장이 흑백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검은 걸 끼워요. 그러면 할머니 노인 갖고 하얗게 칠하고 이렇게 하니까 좀 특이하잖아요. 좀 못 나는 것도 못 나가죠. 그리고 이제 옆집에 살면서 자꾸 김희자랑 또 며느리들하고 얘기하고 그런 연유로 김수미 씨 하는데 첫 회 빵 신어갔어요. 그때부터 김수미 씨는 더 열중하게 됐겠죠. 그런데 그게 이렇게 오래 갈 줄은 몰랐죠. 감독님이 연출하신 작품 보면은 뭐 수사반장, 황녀, 전원일기, 제1공화국 등등 해서 최불암 씨가 그랬죠. 계속 등장을 하는데 어떤 관계인 건가요? 어떤 그러게 말입니다. 저도 모르겠는데 이 최불암 씨는 이제 전원일기에서 이제 김혜자 씨하고 그렇게 이제 부부가 됐지만 또 한편 드라마에서도 항상 타이틀롤을 했다. 그래서 MBC에서 제일 타이틀롤을 많이 한 분이 최불암 씨 그리고 김혜자 씨다. 그리고 최불암 씨는 그 타이틀롤을 예를 들면 강렬하게 국민 뭐 아버지 뭐 형사 뭐 하듯이 중후한 어떤 느낌의 자세와 그다음에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시선만 돌려도 최불암 씨가 하는 시선은 무게가 있다. 그러니까 시청 흡인도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그런 무게가 있다. 그래서 난 그 두 분이 어디 산 중턱에 화감 같은 거야. 딱 그 바위가 하나 있는데 그냥 계속 불멸의
화강암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런 무게 같은 게 누가 그렇게 설명은 안 하지만 나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두 분이 화강암 같네? 뭐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이제 너무나 자연스러운 호흡, 그리고 그런 역량, 그 다음에 타이틀로를 그렇게 하는 경우는 일부러 그렇게 해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했습니다, 미션. 그 중심에 최불암 씨가 그렇죠. 20년을 예. 지켜준 거네요. 그런 점이. 20년 넘게. 정말 방송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하죠. 예. 네. 세 번째 인생 키워드 극기를 꼽아주셨는데 예.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내가 네. 열중하겠다가 아니라 열중될 수밖에 없는 스트레스의 반증 같은 거예요.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지? 방송 나가려면 아이고 안 봤으면 좋겠고 아이고 녹화 엔진하고 막 저거 보면 저 사람들이 좀 저거 뭐냐 그러지는 않을까 이런 그 스트레스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네. 이 주변을 둘러보고 나 자신을 보면 내가 역부족이라는 걸 많이 느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방과 강의할 때도 보면은 사실은 일부러 내가 방송사 이 얘기를 자세히 하려는 건 아니지만 자기도 모르게 그런 나의 스트레스 그게 나의 극기심으로 연결이 된다. 이럴 때 내가 나를 이겨야 한다. 내가 남하고 싸워서 내가 더 잘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배워야 되고 내가 열중해야 되고 내가 부지런해야 하고 그게 무슨 좀 편하게 해보자가 아니고 불편이 문제가 아니다. 나를 이겨내자. 이겨내는 건 게으름도 그냥 있으면 어렵다고만 얘기하면 이겨내지 못하는 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겨내려고 애를 쓴다는 자체가 나를 이겨내는 극기심이다. 사실은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을 강조를 한편이죠. 후배들이나 또 강의할 때나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이렇게. 근데 자신을 이기는 것 극기 뭐 대학교 강연에서도 그런 말씀을 많이 했다고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극기를 하는 거랑 드라마 PD 좋은 드라마 PD가 되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건가요? 그 길은 이제 저로서는 포괄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극기심 뭐예요? 그 얘기를 그 단어를 쓸까 얼른 와닿지 않는. 네. 근데 나는 와닿지 않은 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마인 캄프 나의 싸움이야 내재적인 거. 그러니까 이건 설명이 필요한 게 아니라 괴로워하면서 어떻게든지 일어나야 되는. 밤새 콘티를 하면서 막 던지다가도 어떻게든 해야 되는 것. 또 작품상, 연기상 막 NG가 나와야 되는데 참고 그냥 왜 시간 때문에 뭐 그러다 보면 나의 부족 모든 게 미치지 못했다는 생각 때문에 더 좀 하려는 생각은 사실은 남한테 자랑하는 게 아니고 그런 은근과 끈기와 같은 참을성 같은 게 나는 나를 이겨내는 거라고 생각한다. 근데 이제 남한테 얘기할 때는 좀 참고 견디되 뭔가 이겨낸다고 이겨내야 돼. 네가 이겨내지 누가 도와줘서 그냥 올려줘? 또 찾아줘? 먹여줘? 네가 먹어야 돼. 네가 찾아야 돼. 네가 책임져야 돼. 이게 자기를 이기는 거지. 자기를 못 이기면 막 하소연하고 비난하고 막 탓을 다 남한테 다 넘기고 핑계대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부터 이겨야지 드라마를 만들든 그렇죠. 뭘 하든 기본이 그거예요. 말씀인 거네요. 그럼요. 좋은 드라마는 뭐 좀 수상적인 질문이긴 한데 좋은 드라마는 뭐 어떤 게 좋은 드라마인 흔히 건가요? 이제 드라마라는 게 이제 말하기 쉬운 게 재미있으면 많이 본다요. 드라마가. 당연한 거 아닌가요? 당연한 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네. 사람들은 그걸 당연히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게 재미없으면 돌리거나 야 꺼라 이렇게 된다는 게. 네. 뭔가 재밌으니까 본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말에 함정이 많아요. 반대로 네. 재미없으면 본다? 안 해줘. 절대 안 해. 그러니까 재미없으면 안 봐주는데 그 재미없다고 해서 그러면 그냥 포기하고 놔둬? 어떻게든지 재미라는 철학을 만들어야 된다. 그냥 재미있으면 하면 말이 너무나 포괄적이기 때문에 와닿지 않는다. 재미라는 건 개인마다 다르다. 다시 말해서 재미의 가치론이 필요하다. 무엇을 재밌게 생각하는가? 내가 이 회는 무엇을 재밌다고 생각하고 달려들었는가? 네. 이 소스는 뭐를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막 열중해서 보겠는가? 이게 재미의 추구예요. 그러니까 재미하면 뭐 무슨 코미디 재미 그런 의미가 아니고 사람들이 집중하고 감동하는 게 재미예요. 그러니까 재미를 그냥 단순히 들으면 웃고 막 행복하고 그래서 그거는 천박한 하급 문화의 얘기지. 그런데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수사반장의 재미와 전원일기의 재미가 분명히 다른 재미일 텐데 어떻게 보면 그 시대의 흐름이라든가 사회상 그런 걸 어떻게 잡아낼 수가 있는 건가요? 옳게 말씀해 주셨어요. 말하자면 수사반장은 현실론을 제가 네. 저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연출 방향도
실제적인 그런 연출 뭐 이런 걸로 했고 네. 그리고 이제 실제 보탬되는 실제 사건들 교훈적인 또는 내용적으로 국민들이 알아야 되는 무슨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네. 규모나 내용을 이렇게 추구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사물을 할 때는 그 주제의식이라든가 이 회를 왜 하는가 왜라는 대답이 내가 있어야 돼요. 왜? 소매치기 하나를 다뤄도 극적으로는 소매치기 가지고 그렇게 뭐 재밌는 운동도 아니고 근데 여기에 우리의 실상이 우리의 감성이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시대가 네. 들어가 있다. 이놈이 이걸 도둑질할 때는 그 가족이 있고 그 가족들은 어떻게 불우하고 이런 게 이제 부연돼야 돼. 말하자면 서반장 네. 한 회로 꾸미려면. 그러니까 소매치기를 잡았으니까 끝이 아니고 잡았는데 이놈을 통해서 우리의 현실 환경에 대해서 공감도를 줄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을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창조가 필요하고 그게 재미의 특성 또는 재미의 철학. 사람들이 재밌게 본다는 의미는 서반장 보면서 와 웃어서 재밌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비극을 보면서 느낌이 있고 감동이 있으면 참 너 잘했다. 그거 재밌는 거예요. 그런 거를 네가 해주니 난 정말로 재밌게 봤다. 네. 감동도 재미, 느낌도 재미, 어떤 그 위안도 재미. 그런 재미의 철학을 투철하게 여해는 이런 것. 이런 거는 제론 소스. 따라서 전원일기의 재미는 그 풍경 속에서 들어가 있는 그 소가 새끼를 낳았을 때 생명의 신비 같은 거. 낳는 거를 주인은 그냥, 그러고 다 그렇게 가족들이 이런 걸 또 보는 사람도 맞아, 그럴 거야. 라고 보는 건 재밌게 보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재밌게 보게 하기 위해서 막 재미있는 일을 자꾸 만드는 그런 얕은 단계의 재미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재미의 철학을 그 회마다 또는 소스마다 그 드라마의 특성마다 네. 별도의 그 재미의 가치론에 대해서 제작자는 어떤 소신과 연구가 필요하다. 그래야 안전하게 갈 수 있다는 얘기죠. 재미의 철학, 재미의 가치론 이런 말은 오늘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아, 정말 그래요, 그게. 나 나름대로 열중했던 경험 끝에 나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런 거 아니었으면 실력 없었어요. 그런 어떤 그 재미라는 철학이 이 회는 그래서 철학이라는 단어를 자꾸 쓰는 게 아니고 내 속으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철학이야 말하자면. 그래가지고 이런 게 문제다. 이런 게 우리 사회에 필요한 어떤 공감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재미이면서 동시에 나의 열중의 그 타겟이 되는 것이지. 앞으로 계획 마무리 말씀 겸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이제 저도 할 말 이상 더 없고 또 받아줄 때도 없고 또 이제 건너야 할 수많은 강들을 다 많이 건넜고 제가 그동안 모아놨던 자료들을 어떻게 좀 이렇게 모아서 기승전결해 놓고 싶은데 과연 설령 내가 완성은 못한다 하더라도 그런 신용이라도 하는 것도 극기입니다 말하자면. 네. 그럼 뭐 하려고 해? 이제 해서 뭐 돈을 먹어 뭐를 해? 그러고 그러다 건강상하면 어떡하려고 그래? 핀잔을 받을 수 있거든? 친한 친구도. 네. 근데 맞아 하면서도 그래도 이제 그런 게 이제 일종의 나의 부족한 지성이랄까 뭐 그게 채워지지 않는 건데 과욕을 부린다는 것도 되지만은 또 그렇게 지향해놓고 어차피 아프면 아프는 거고 어차피 뒤집어지는 거 아니지. 열중 온다고 더 아파버리고 열중 안 하면 더 좋아지고 꼭 그런 건 아니니까 이제 시간에 맡기는 거지 뭐. 뭐 수십 년 경험하고 쌓아오신 거를 집대성할 무언가를 만드시고 있는 걸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난 나름 이제 자료는 모아놨어요. 그건 다 내가 쓴 자료니까. 강의하면서 수업 계획서 같은 거, 또 뭐 평받은 거, 뭐 이런 거 있으니까 그걸 어차피 이제 그 현실로 뭘 해보려는 것이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제 문법적으로는 드라마 작법 이렇게 하지만 드라마 작법도 많거든. 근데 그 중에 하나로 과연 내가 뭐 이 얘기할 만한 자격이나 표현이 가능한가? 그것도 겸사하게 생각해봐야지. 그러면 표현 자체나 뭐 방향 자체나 또 좀 달리 변화를 연구해. 하여튼 다음으로 네. 밀어놓고 있는 것이죠. 호남이는 마라토너라고 말하고 싶다. 왜냐? 긴 거리를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40몇 킬로의 거리를 완주해야 되고 또 거기서 이겨내서 선두주자가 돼야 돼. 그러기 위해서 호남인이라는 타이틀은 거기에 필요한 마라토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오늘 호남이는 한국 TV 드라마의 살아있는 전설 이연한 감독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주 호남인에서 다시 뵙겠습니다.